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주요 과목인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과학이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대성, 숭실, 충암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과학탐구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 수학만큼은 아니어도 탐구 과목도 좀 챙겨주시면, 특히 이제 자녀분께서 우리 애는 그래도 요번에 5등급제로 바뀌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1, 2등급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울리게 탐구 과목도 챙겨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개정교육 과정에서 과학의 포지션을 보면요. 통합과학이 1과 통합과학 2가 나뉘어서 학기제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1년 과정으로 해서 한 과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는 학기 과목으로 바뀌면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배점은 각각 4학점으로 지금과 동일해요. 그리고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바뀐다. 솔직히 이따가 최종적인 결론이지만, 솔직히 어떻게 수능을 낼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있는데 그거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2025년도에 나온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수능 과목이 과학탐구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1은 학교별로도 난이도 편차가 있어요. 뭐 크게 나누자면은 1군. 그러니까 보통 EBS 같은 인강 같은 걸 듣고서는 수업 커버가 안 되는 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게 대성, 선정, 그 다음에 숭실. 이 세 학교는 저도 심화반으로 편성을 해서 화학원, 뭐 생투까지 건드려가면서 수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고1에 어렵게 내기는 힘들겠죠. 근데 고3도 같은 난이도로 낸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예측은 뭐 부모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물리, 화학, 생명, 지학을 조금씩 섞어서 수능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 수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학교별로 난이도의 편차를 두어서 심화를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일이라든가 선일 같은 경우에는 화학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만 심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가급적이면 1, 2, 3군 다 심화 수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현재는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심화를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니까 얘네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3군에 해당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학교는 오늘은 충암고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원래는 심화 수업을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근데 2025년도에는 그 학교도 심화를 해줘야 얘네들이 수능에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 학교들도 3군의 학교들도 심화 수업을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내신 평가 등급은 9등급제에서 지금 1, 2, 3, 4, 5등급,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실 거는 고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별로 대학, 4년제 대학 입학률이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대략 40에서 4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2등급까지가 아마 지방대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등급이고, 그리고 이제 3등급 이하부터는, 3등급은 아마 전문대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학군인데, 여기 어머니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거 보니까 아마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요 싸움이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은 1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1등급이 지금 10%로 지금 무려 2배 넘게 2.5배로 늘었으니까 아무래도 1등급 따기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대신 그 등급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솔직히 시험 끝나고 나면 많이 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2등급 된 애들, 안타깝게 3등급 된 애들, 아니면 운 좋게 1등급 되고 2등급 되면은, 근데 요번에 요렇게 바뀌면은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어쨌든 간에 목표는 1, 2등급 싸움에서 어떻게든 10% 안에 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각 학교별로 등급컷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짐작은 하게 되는데, 그 10% 내외로 하면 현재로는 2등급 되니까, 그 선정이나 대성 같은 경우에는 91, 92, 그 정도 이상이면 그 지금 말씀드리는 1등급 컷이 될 것 같고, 숭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숭실은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 난이도는 높은데 학생들이 많이 못 따라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85, 86, 그 정도 되면 이 1등급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과학 1, 2가 수능 과목으로 바뀌고요. 소위 물어넣은 생원 지원인 과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제약이 되고, 그다음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이게 색깔별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기 과목으로 해서 두 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일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내신에 올인하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요, 학교별로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근데 학교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제가 난이도 있게 고2인데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까지 다 풀어주고 설명을 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요것도 내후년 2026년도부터는 좀 양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제가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저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탐구 영역의 예시는 나왔거든요. 저도 이 예시가 이게 공문에 나와 있는 이 예시 문제하고 그 세부 내용을 봤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교육부에서 과학탐구는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수능에서 출제하겠다라는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힌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때,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기 전에 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요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신문기사가 났으니까요. 요거는 2025년도를 좀 기다리셨다가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합과학은 수능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물어나온 생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나오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을 포함해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 하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다 사라지거든요. 지금 있는 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내년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그 학교별로 반영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성고등학교 3년치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난이도도 높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도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등급 컷은 다 맞거나 하나 정도고요. 근데
개정된 1등급으로 하면은 2개, 많이 틀려봐야 3개, 2개, 그 정도로 하면은 90, 91, 뭐 그 정도면은 1등급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특징은 난이도도 높은데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대비하기가 버거운 학교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대성 선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학부모님도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웬만하시면 그러니까 영수가 이제 든든하다 그러면은 과학도 학원에 보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아까 얘기했던 3군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 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필요한 학교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형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28문항인데 지금 과학 선생님은 여성 3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데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2과목을 맡아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학교의 현재의 특징은 뭐냐면, 자, 화학은 화원수조, 특히 원자의 전자배치 파트를 좀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선정하고 대성은 사과포의 법칙하고 유전정보의 흐름이 원래 생투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내세요. 특히 대성은 원래 DNA의 방향성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성도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험에 내지는 않았는데 선정 같은 경우에는 DNA 방향성까지 가리키고 출제를 했습니다. 지구과학은 보통 이렇게 만만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많이 틀려와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떤 특징이냐면 프린트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교과서 내용 말고 특이한 거 많이 써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는 심해 잠수부가 왜 헬륨 가스를 가지고 호흡하는가 이런 것도 낸 적이 있어요. 잠수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특이한 거를 시험 문제에 내십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항상 학교 선생님 프린트 꼭 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말이 되게 어려우셔서 언어 영역이 좀 약하신 분은 과학 탐구도 조금 약한 경향이 큽니다. 의외로 지구과학에서 꽤 많이 틀려와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좀 덜한데 중간권이 언어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많이 이용하시고 교과의 프린트,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예, 뭐 결론은 서술형이 없다는 장점 빼놓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지 크게 낭패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